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나머지 6호로부터 바로 상육에 관한 두 가지 효와 다시 6효를 전체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6호를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6호라 하는 것은 유유하면 여기도 역시나 바로 여기에서도 풀어버린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너의 엄지발가락과 같은 아래의 소인배를 놓아버리면 이라는 것과 같이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이 생략되었지만 그래 소인배를 놓아버리면 기라니 유부소인하리라. 그 풀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소인을 보고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믿을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을 부자는 증언할 부자 뜻인 것입니다. 소인이 사라지는 것으로 정말 제대로 보냈는가를 잘 살펴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소인배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괴는 모두 사음인데 유고가 군의에 당하여 삼음으로 동유자니 바로 삼음으로 같은 유기 때문에 여기에 제거 대상을 삼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버려버리면 길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풀의 자는 세 개의 음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부류의 소인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해자 뜻이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하고 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란 바로 이 어려움은 소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만들어준 장본인인 소인을 제거한다라는 뜻으로 앞에 말한 바하고 연속선상에서 말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작께서 분명히 말한 것은 이 믿을 부자를 믿을 신자를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내면의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증험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증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군자유해를 군자가 제대로 사람을 내보냈는가를 이 소리인 것입니다. 해자 뜻이 사람을 제대로 내보냈는가를 이 소인지 퇴로 염려라 소인이 물러가는 것으로 다 소인이 조정해서 사라진 것으로서 증언을 삼아라 하는 이 험자가 부자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군자유해는 소인 퇴하라라고 딱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인들이 물러간 거라고 정말 소인들이 제대로 물러갔는가를 가만히 점검해 보라고. 그래서 건한고시가 다시 말합니다. 험난이라 하는 것은 소인들이 만든 일이라고. 소인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한 가지가 아니라고. 소인들의 모습은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자, 주역의 예로 보면 우리는 앞에서 여우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소인배의 상징인 여우라고 하는 것은 이연기 고혹이요. 사람을 우리말로 하면 이 고혹이라는 것은 여우는 사람의 홀리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홀리다. 고혹이 홀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홀린 것으로 이 소인배의 정상을 말한 것이고 상육에 보면 매준자가 있는데 이 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야말로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걸 우리는 맹금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인배들의 그 독살 맞는 아주 그 포악한 소인배의 그러한 모질고 흉폭한 그런 점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초6에 말하는 엄지발가락은 뭐냐? 엄지발가락은 발에 붙어 있다 뜻이에요. 소인배라는 것은 잘 또 따라 붙은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런 뜻으로 지금 이것이 소인배들의 바로 실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그리고 또 부차승이라고 6.3에서 말했던 짐꾼이나 될 사람이 짊어졌다는 것은 이연기 참절자라. 그건 참남하게 도둑질한 측면에서 소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여운이, 매니, 발가락이니 수레를 탔다느니 벌써 소인배의 그 정상이 4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성인어 조요에 그래서 공자께서나 주공께서 이 모든 효에 소위 척 6.3자는 6.3을 그렇게 배척해서 소인배로 배척한 것은 이극기 형용이라. 그 소인배의 형용을 이미 극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 다시 소인배를 물리친 것으로 말하니, 자, 척지 소인자는 이렇게 소인을 물리친 이유가 뭐냐? 소위 현기제의 거지하라. 그 소인배들의 죄를 뚜렷하게 나타내 가지고 그들을 제거한 것이다. 연이나 생 천하지 난자는 막시머 소인이요, 천하의 이 어려움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은 소인보다 더 심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군 능해 천하지 난자는 인군으로서 천하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장본인이 그렇다면 누굴까? 군자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유고지군이라 하는 것은 더 군자를 얻어서 이 해란지 존이 이 어려움을 풀어갈 보조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니, 자, 소인지 소위 신복이 퇴청녀라. 이렇게 군자를 등용해야 소인배들이 거기에 굴복을 하지, 나를 쫓아내고 나 같은 소인배를 또 앉혀놓으면 소인배들이 이게 승복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륙이라 하는 것은 공이, 상륙은 상이라 하는 것은 벌써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임금은 아니고 공자를 쓰는 것입니다. 공이 높은 담장 위에서 지위도 높고 높은 자리를 높은 담장 위라고 했죠. 높은 담장 위에서 저 모질고 독한 맹금인 매를 활로 쏘아서 제거했다 이것이에요. 제거했단 말을 여기는 풀해자가 아니라 사냥질을 해서 잡아버렸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 버리니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여기에 관하여서는 공자의 개사에 자세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겠다. 주자는 한 말씀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개사 하전을 가져오면 이 글이 있어요. 왜 이롭느냐? 여괄 공용 석준우 고용지상하야 획지 무불리라 하니, 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이 맹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소인을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소인을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사냥을 하려면 사냥 도구를 다 갖춰가지고 잡아야 하듯이
그것이 궁시자는 여기에 궁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쏠석자가 있으니까 쏘아서 맞추려면 활과 화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글에는 쏘아서 맞췄다만 있지 직접적으로 궁시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활과 화살이라는 것은 사냥할 수 있는 도구이고, 그러면 우리는 총만 좋은 거 있으면 아무나 긁어 맞히면 맞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활을 갖고 있으면 활을 잘 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석주자는 이냐라 딱 이런 거예요. 활을 가지고 잘 쏠 수 있는 것은 솜씨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지, 아예 봉사 문고리 잡듯이 막 긁어대면 맞느냐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좋은 연장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가 석주자는 이냐라 이 소리예요. 여기에 기자는 좋은 연장이에요. 좋은 연장이 있으면, 아예 목수로 말하면 좋은 대패가 있으면 대패가 지가 가서 살살살살 나무가 갈아지느냐? 대패를 잘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자 장기여 신하야, 군자라는 것은 내 자신의 좋은 연장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도 대시 돈이면 때 맞춰서 할 때에 딱딱하면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면 어찌 불리함이 있겠는가. 좋은 연장에 좋은 솜씨에 더군다나 때까지 만났는데, 시기까지 만났는데 통이 불가리라.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는 묶을 꽐자가 막힐 꽐자예요. 하는 일마다 막히는 일이 없다. 하는 일마다 모두 통한다. 이러므로 사냥만 나갔다 하면 짐승 잡는 것은 뭐 다반사니 이런 말이에요. 잡을 수 있으니 이것이 한마디로 성기 동자야라, 모든 그릇을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는 그런 점을 말하고 있다. 바로 소인을 제거하는데도 이런 게 필요하다. 상활 공용석준이라 하는 것은 이 패자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 패자가 위로 말하면 셈의 준자예요. 이 패악한 자가 바로 이 소인배인 비유법으로 하면 셈의 준자라고요. 그리고 잡았다는 뭐냐? 사람으로 말하면 소인배의 패악한 자를 버려버렸다 이 소리예요. 해이 무라든지 지금 그런 글자하고 똑같아요. 공자는 대신지 증인이 상륙을 말한다. 준이라는 것은 모질고 해로운 새를 말한다. 육삼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중에 매와 같은 자이다. 삼은 부차성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삼이 수레를 탔다라는 것은 높은 지위를 몰래 점거하고 있다라는 말이니 그것이 바로 높은 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상과 삼육은 이미 상응이 안 돼요. 그러니 이건 적대적 관계다. 바로 적이다. 그래서 공이 육삼이라고 하는 매를 높은 담장 위에서 쏘아서 맞춰서 잡아버린 것이어서 이롭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패라는 것은 거슬릴 역자고 패역이라는 것은 삼의 패역을 말한 것으로 육삼지 패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마침내 그 순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레수의 꾀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어려움을 만든 장본인은 소인으로 규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려움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정말
현대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입으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인을 제거하는 괴인 것입니다. 소인배가 없어야 태평성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순의 태평성대는 소인배가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걸주의 혼란기는 소인배가 권력을 용서한 시절인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에 있어서는 6.3 이름으로 주를 한다는 것은 대표적 소인은 6.3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는 대표적 소인이 뭐냐? 짐꾼이나 할 사람이 수레를 타면서 도적이 쳐들어온 것을 불러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뭘 말하느냐? 6.3이라 하는 것은 소인 음험의 재주를 가지고 첩이 기거이 바로 거처한 자리가 그 몸을 의지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 바람에 자기가 머물 자리가 아닌 곳에 머문 그 잘못 때문에 천하의 병을, 쉽게 말하면 천하의 전쟁을 또는 천하의 어려운 일을, 화근을, 이 병자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으니까 화자, 또 때로는 이 어려운 일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게 어려움을 만든 장본인이다. 따라서 모든 효에 있어서는 개, 욕거, 삼자라 모두 다 6.3을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자로 삼는 것이다. 이는 3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획호자는 바로 여우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 여우는 다른 게 아니다. 6.3이 여우라는 뜻이다. 그래서 6.3을 잡았다는 소리다. 사요라 하는 것은 6.3의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자께서는 엄지발가락을 아래에 있는 초력으로 봤는데 건한구시는 6.3에 초점을 맞춰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엄지발가락을 풀어본다라는 것은 6.3을 푼다라는 것이고 상은 3과 상응이지만 새 매를 쏴서 맞췄다라는 석준이라는 것은 6.3을 화살로 쏘아서 맞췄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오는 해제주의, 오는 해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인 태하라, 소인을 물리친 걸 해자로 썼죠. 소인배를 물리치는 주관자로서, 주인공으로서 언유부 소인자란 소인들이 다 물러간 것으로서 제대로 소인배를 쫓아냈는가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말한 소인이 누구냐? 6.3을 내쫓은 것이다. 이처럼 과한 상하 제욕컨대 상하의 모든 효를 살펴보면 막불 인류 6.3지 건이 하나같이 오직 6.3을 제거한 것으로서 바로 이를 삼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 소인이 불거면 소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난근불제라 바로 이 어려움을 만드는 뿌리는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발본세곤 입장에서 소인이 제거 대상이다. 이게 자 이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정인지 소신고야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이는 바른 사람들에게 깊이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부분으로 쓰여 있는 것이다.
유초력은 제유의비하니 오직 초육만큼은 음이다가 아래의 지위에 있으니 불임해란지 책이라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책임을 불임 담당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초력은 육삼을 제거할 대상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효무 타사요 그 효에는 다른 말 한마디가 없고 단활 무구 두 글자만 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해의 육효를 바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큰 대지라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건한구 씨의 말이 주자의 말과 서로 어긋난 부분도 있지만 바로 소인을 제거할 대상을 분명하게 육삼으로 지목하여 모든 글을 그 관점에 맞춰서 본다라는 것 또한 주역을 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일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총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 속에서 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주자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반드시 보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